누구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야, 이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나요? 네, 엘리베이터도 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 지금 문을 빨리 닫아야 돼요. 완전 장난꾸러기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 안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해도 돼 뒤따라와 follow me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늘의 주인공 캣초딩 사라입니다. 사라 키우기 전에 고양이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한 번도 없고 사실 고양이한테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고양이를 잘 모르던 부부가 사라를 가족으로 맞이한 사연은 조금 특별한데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병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이렇게 패드에 뭘 싸서 좀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패드에서 이제 이렇게 고양이를 꺼내서 보여줬는데 저는 고양이 시체인 줄 알았거든요. 움직이지도 않고 막 애기 고양이가 목이 막 뒤로 넘어가니까.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생후 2주가량의 새끼 고양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모습을 본 부부는 어린 학생을 대신해 보호자를 자처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호자님 지금 키우시고 있던 고양이 아니고 그냥 지금 발견한 지 30분 만에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입원비도 그렇고 치료비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을 그렇게 뭐 써가지고 얘가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겠는데 뭐 예후 불량 막 이런 거 막 적으시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녀석의 건강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락사 권유를 받을 정도였죠.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3일째 되던 날 연락이 왔어요. 3일인가 4일 되던 날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오늘을 넘기기 이렇게 힘들 것 같으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시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사라로 이름을 지었어요. 보호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이름대로 사라는 차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도 있었죠. 처음 발견된 모습? 그림도 그려서 보여주고 했었지. 이거는 사진도 나름 귀엽다고 보내주고. 사라를 처음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온 학생과도 안부를 전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맺은 묘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죠. 왜? 아파. 혼나. 바로 점점 심해지는 사라의 공격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사라의 놀잇감이나 다름없죠. 시도 때도 없이 달려와서 무는 건 기본. 발톱을 세운 양양 펀치도 심심치 않게 날려댑니다. 주로 저를 물어서 이렇게 뒤에도 다 아직 작은 고양이라 그렇게 막 고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큰 상처는 아닌데 이게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작은 이빨과 발톱이지만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기에는 충분하죠. 피를 보는 일도 흔하다는데요. 근데 남자분들은 오늘은 양호한 거예요. 이게 애기예요? 네, 양호한 거예요. 상처 마를 날 없는 부부의 팔과 다리. 이제는 서로를 치료해주는 게 일상입니다. 너. 왜 그래? 진짜. 언제부터 사라가 처음 딱 깨물었어요?
제가 항상 손가락으로 밥을 줬어. 밥을 줬어요. 네. 왜냐면 못 먹으니까 이렇게 묻혀주면 먹으니까. 그래서 손에 묻어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입에 갖다 댄 거죠. 먹으라고 밥을 먹어야 사니까. 근데 얘도 이제 조금씩 기획을 찾으면서 이제 손에 붙은 걸 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려면 앙앙앙 해야 되잖아요. 막 칭찬해줬어요. 잘 먹는다고. 그때는 근데 진짜 이제 그때는 딱히 기특했지. 기특하기만 네. 했어요. 그냥 뭐 물어도 솔직히 그때는 아프지도 않았고 잘 먹는 것 같으니까. 이 조금씩 힘이 세지고 입박이 조금씩 날카로워지면서 아프더라고요. 얘가 진짜 나를 문다라고 딱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버릇이 잘못된 걸까요? 언니 그걸 들어줄 돈이 없어. 화났어? 살아야. 물면 안 돼. 언니 돈이 없어. 어르고 달래봐도 무작정 달려드는 사라의 직진 본능. 처음 만난 제작진도 예외는 아니고요. 녀석의 보물 1호인 캣타워도 이빨 공격을 피할 순 없습니다. 평소에 저렇게 물어 뜯어요? 네. 엄청 물어뜯어서 이빨에서 피난 적도 있어요. 이러면. 단단한 원목까지 뚫어버리는 강력한 힘. 집안 곳곳이 사라가 남긴 흔적들로 가득한데요. 자기가 할 때까지. 혹시 지금 뭐 이갈이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지금 2개 빠졌거든요. 이갈이 시기가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가위바위보? 손가락 물리는 거야. 이겼으니까. 물린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안 돼. 아,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오늘은. 살아야 알지? 어떻게 하는지. 아니야, 잠깐만. 빨리, 너 빨리 여기다가. 살아야 안 돼. 응, 그거 물어. 제발. 안 돼. 지금 물까봐 손가락을 대주면 네, 그냥 이렇게 물으라고. 안 그러면은 승질을 내니까. 진짜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니야, 잠깐만. 아직 다 안 했어. 나 말고 이거 물어. 안 돼, 안 돼. 제발. 알았어. 진짜 세게 먹네. 아우 정말 우프네요. 살아야, 이쪽도 한 번만. 영훈아, 진짜 세.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한 방이 정말 강력하죠? 잡어. 오늘 안 하면 이제 오기 저녁에 피 보는 거야. 왜 꼭 발톱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긁히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한 번에 확 자국이 나거나 피를 보니까 야! 너 이거 언니 화낸다? 나는 너 안 다치게 하려고 손톱 깎는데 넌 왜 안 깎어? 내 발톱은 소중하다. 이거 하게. 나도 다 깎았어. 너도 빨리 와. 우선 저는 그 아팠던 모습이랑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사실 저는 많이 받아줘요.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그러면 좀 참고 그냥 얘는 못 알아듣겠지만 저도 모르게 미안해. 이제 안 할게. 그리고 좀 막 달려들어서 물 것 같다 싶으면 먼저 안아가지고 좀 이렇게 투닥투닥 진정시키고 전 좀 받아주는 편이에요. 혼내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저는 사라가 좀 이제 많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를 자주 무니까 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보호자도 그냥 지켜만 본 것은 아니라는데요. 그 목덜미를 물면 어미 고양이가 그렇게 아기 고양이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행동이 고쳐진다고 그런 글을 봐서 전 실제로 목덜미를 물었어요. 저는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날 엄청 싸웠어요. 진짜 무식하지? 아니, 이렇게 잡은 다음에 너 여기 물었잖아. 여기를 여기. 이렇게 여기였어. 여기, 네가 여기. 목덜미 물었잖아. 여기를 이렇게 말을 듣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날 저는- 얼굴 이만큼 긁혔어.
네, 역효과가 그래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무수한 속설을 따라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바닥에 콱 막. 안 돼 이렇게 그때 사라 반응은 어땠어요? 그날 피가 더 격해지고 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를 물어서 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목덜미도 물어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갑자기 욱해가지고 A4 용기 갖고 오더니 막 바닥에다 너 계속 물 거야. 근데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안 했잖아. 막 이렇게 했잖아. 언니를 그렇게 물어 막 이랬잖아. 너. 그런 거 아니, 그러고 있어. 아니 감정이 안 나와서 지금 내가 물려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아니 뭐 저기 보호자님 싸우지 마세요. 제 와이프니까 다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욱해서 고양이를 대할 때 좀 격해지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갈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또 피가 났어요. 물리고 혼내고 더 큰 상처를 입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혼내면 더 격해지는데 굳이 얘를 혼내서 말을 들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들었겠지. 점점 강도만 강해지면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원래 그래서 이제 둘의 싸움은 별로 거의 없는데 네. 얘 때문에 싸워요. 사라 때문에 다투던 보호자들도 밤에는 의기투합한다는데요. 녀석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해소시켜줘야만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바통 터치! 하지만 쉽게 지칠 사라가 아닙니다. 신나게 놀아준 만큼 사라도 보호자도 푹 잘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옆동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놀러 온 건데요. 안녕. 세범 있어? 강아지 사랑해는? 반려견 세보미도 함께죠. 솔직히 뭘까? 너도 주려나. 사라와 세보미의 종을 뛰어넘는 우정. 자주 얼굴을 맞댄 탓에 사이도 좋다는데요. 덕분에 오늘은 사라도 기분이 좋은가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납니다. 사라야, 언니 너무 아프다, 진짜로. 어머. 사라야, 너 이빨이 왜 이렇게 세졌어? 야, 어떡해. 어머니는 물론 동생까지 예외가 없는데요. 사라야, 사라 물리고 있는데 지금. 못된 입버릇에 가족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냥 이유 없이 물고 가니까요. 근데 한번 물면 또 안 느니까 계속 피하려고 해도 피하려고 하면 더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수시로 자꾸 물어요. 수시로. 아니 이 사라가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임, 이렇게 사소한 움직임에 갑자기 확 달려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기 생겼을 때 혹시라도 아기들이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하면 그럴 때 달려들을까 봐 그게 자꾸 걱정되더라고요. 가족들 눈에 사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때도 사라를 신경 써야 합니다. 밥상 앞에서도 사라는 직진이니까요. 사라야. 아이고. 이번엔 과자에 꽂혔나 봅니다. 이건 언니 거. 언니 거. 아니야, 사라 거 아니고 언니 거. 고양이랑 과자 먹으면 안 돼. 뭐야, 안 되는 게 어딨어?
안돼가 안 돼. 안돼를 잘. 그만. 안 돼. 안 돼. 수도 없이 외쳐본 안 돼. 사라 이제 안 돼. 그만. 아니야. 사라에겐 들리지 않죠. 네. 그만. 진짜. 이제 그만. 이제 안 돼. 그만 먹자. 지금 말리다가 네. 근데 뭐 자주 있어요. 밥 먹다가도 이러고. 밥 먹다가도 말리다가 그렇게 다치신 적 있으세요? 네. 별로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송곳니로 이렇게 물면은 아직 애기라서 이렇게 뚫리더라고요. 선명한 이빨 자국. 얼마나 아플까요? 지난번에는 밥 먹는데 너무 많이 났어. 주위에서 너 키우는 게 고양이야, 뭐 살쾡이야. 나중에는 너 이제 크게 다칠 일이 있을 거다. 전 언제까지 물려야 되죠?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우선 보는 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이제 아픈 곳 없이 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아프고 지금처럼 같이 오래오래.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울지 말고. 처음에 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같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라는 점이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사라 때문에 상처로 얼룩진 보호자들. 이대로 지켜볼 순 없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살아요. 사라. 몇 개월 됐어요? 아이가 되게? 지금 추정만 하거든요.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렇게 놀이를 엄청 좋아하네? 네. 가죽이어서? 그렇구나. 사라. 사라. 이름 알아들어요? 제가 사라라고 잘 안 부르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좀 따야 이렇게 부르고. 따야? 이름 놔두고 왜 따야라고 불러? 네, 귀여워서 혀 짧은 소리로 부르다 보니까 자꾸 따야라고? 그럼 따야는 알아들어요? 따야 이러면 알아듣고 아, 와요. 그래요? 사라. 사라. 그냥 양무시하는데. 남자 보호자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사라야. 얘는 사라라고 해요. 아, 그래? 그거부터 벌써 문제인데, 지금? 그거부터 벌써 문제예요, 지금. 얘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어서. 많이 물어, 심각하게? 네, 근데 왜 물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물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쓰다듬어도 물고, 그냥 TV 보고 있는데도 물고, 아, 이렇게 손을 쓰는구나. 손도 쓰고 입도 쓰고 뒷발도 써요. 뒷발도 써요? 그래서 뒷발 한번 그렇게 하면 이만큼씩 아, 이만큼씩? 이렇게. 일단 지금 일단 애가 6개월 추정된 아이고 사라고 또 가명이 또 따야가 있고 네. 근데 가장 큰 문제 행동은 아이가 많이 물고 네. 달려들어서 물어요. 달려들어서 물고 그러면 일단 아이가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는데 보통 어디서 물리세요? 이 거실 환경 쪽에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캣타워 이게 원목인데 네. 아, 이거 다 이빨을 물어 뜯어놨네? 네, 잇몸에서 피 흘린 적도 있어요. 잇몸에서? 이거 보면 엄청 에너지가 많네요, 진짜로. 귀엽잖아, 너 되게. 아니야? 손으로 얘기하는, 손으로 얘기하는 친구네, 얘는.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은 고민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공격성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은. 네, 한번 어떤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유를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왜 애가 무는지, 왜 애가 자꾸 갑자기 달려드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니까 제작진이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사라가 왜 무는지, 왜 보호자님한테 공격성을 보이는지 한번 영상 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무엇이든 눈에 보이면 일단 물고 봤던 사라. 원하는 만큼 씹고 뜯어야 직성이 풀렸는데요. 보통 4개월 때 이갈이를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빨이 이제 간지러우니까
씹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행동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이제 자주 씹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씹어도 되는 거, 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보호자님이 알려주시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갈이할 때는 씹는다라는 행동 자체를 기본적으로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 착하지. 문제는 사람도 못 나든 겁니다. 특히 손을 자주 공격했는데요. 저게 언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입양을 했을 때부터? 씹는 거요? 네, 이빨로? 그렇게 안나? 보호자님도 물고 하는 것들. 처음에 그 치료식을 네. 손으로 줬었거든요. 뭘요? 치료식을. 자, 치료식 네. 아팠어서. 네. 그래가지고 어, 못 삼켜가지고 먹여줬었는데 그때부터 여기를 물긴 했었어요. 그렇게 살려놨더니 지금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물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네. 나 피를 공영방송이라서 요건 안 되고. 네. 다른 그러니까. 문제가 또 근데 또 같이 저희가 책임지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잘 해결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잘 모르겠어서. 네. 손 이외에도 갑자기 달려들어 무는 일이 늘었는데요. 오, 저렇게? 근데 왜 달려드는 것 같아요? 혼내면은. 반항. 반항한다, 얘가. 남자 보호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놀고 싶다. 놀고 그런 싶다? 느낌? 놀고 싶다? 네. 근데 고양이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음성적인 반응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격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님 모든 리액션 격려예요, 얘한테. 보통 음성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습이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나이대의 아이들한테는 또 아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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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 이 말이 아프다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보통 여자분들이 그 피치라고 해서 톤이 하이잖아요, 좀. 그 높은 톤은 되게 좀 약간 부르는 톤이거든요. 부르는 목소리. 네. 고양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와, 더 해. 와줘. 약간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달려드는 거죠. 왜냐면 보호자님 계속 오라고 하니까. 더 해줘라고 하니까. 사라가 물었을 때 보호자의 반응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었는가 보셨어요, 방금? 그치. 이거는 소리 자극을 준 거예요, 오라고. 근데 말로는 안 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몸은 오라는데 말은 안 돼. 위협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애가 보고 있다가 뭐 다음 영상 잘 모르지만 달려들 가능성이 거의 100%죠. 네, 달려. 자, 봐봐요. 꼬리 흔든 거 봤어요? 달려들기 위한 준비 자세? 맨날 저것만 하면 꼬리 제가 끈끈끈끈 저도 거리고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걸려다가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네. 애들. 이 준비 자세.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자극을 주셨죠. 순서가 있어요. 처음 무조건 손. 손, 여기, 팔꿈치.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목, 머리카락, 얼굴.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순서가 있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가 손가락 물리는 거야. 이겼으니까. 발톱을 깎을 때마다 손가락을 내어줄 희생양이 필요했었죠. 예? 왜 가위바위보 하세요? 물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둘 다 물어서 다치니까. 발톱을 깎으려고 하는데 물리는 사람을 정하고 한 사람은 물리고 한 사람은 깎는다? 되게 약간 세계 최초 신기한 약간 발톱 깎기 방법인데? 아, 처음에 너무 아파가지고. 전형적인 내 몸을 희생해서. 네? 저렇게 하면 좀 빨리 끝나. 그래서 정말로 옛날 유명한 말처럼 뼈를 내주고 살을 깎는다처럼 뼈를 내주고 내가 발톱을 깎는다. 이 정신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잘못됐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주시는 게 맞죠. 손가락을 물어도 된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손가락을 얘가 무는 걸 좋아하니까 이걸 제공해주면 내 발톱을 좀 더 깎기 쉬울 거야 라는 거는 이 손가락 무는 행동을 더 강화시킬 뿐이에요. 발이 먼저 나간 애들 있고 입이 먼저 나간 애들이 있어요.
입으로 얘기하는 애들, 먼저 물고 보는 애들, 손으로 치고 보는 애들. 이게 되게 잘못된 소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인지 기본 교육도 안 통했었죠. 안 돼가 안 돼. 안 돼가 안 돼? 정답이네. 안 돼가 안 되네. 안 돼가 돼야 되는데 안 돼가 안 되네. 그죠? 무리하게 사라를 말리려다 결국 피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위험해요. 저게 저렇게 입 안에 있는 거 꺼내려다가 다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보통 보호자님들이 나 뭐 일반적으로 물리게 되면 사람들이 아프니까 이걸 당기거든요. 고양이들이 이빨 구조상 물리면 이게 더 깊게 박혀요. 끌려갈수록. 사라가 잘못된 소통을 하게 된 원인이 점점 궁금합니다. 아이가 엄마 고양이랑 형제 고양이들이랑 떨어진 게 지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고양이의 사회학이라고 해서 보통 3주에서 8주고 그 이후에는 9주에서 13주 때까지를 후기 사회학이라고 하거든요. 사회학이라는 게 이제 학습하는 시기인데 보통 이때는 뭘 배우냐면 보통 엄마 고양이, 형제 고양이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돌봐줄 경우에 사람하고의 관계를 배워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PPI라고 해요. People Friendly라고 해서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두 번째는 Predatory Friendly라고 해서 사냥놀이를 엄마한테 배우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Intercat Friendly라고 해서 고양이들끼리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게 이 3주에서 13주, 12주 사이에 같이 형제묘들이랑 있고 엄마랑 있으면 지내는데 아파서 떨어진 경우에는 이게 다 생략이 돼버려요. 근데 단지 좀 나쁘지 않은 거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제 손길을 탔기 때문에 괜찮은데 노는 방법, 사냥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제대로 학습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고양이를 행동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뢰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솔루션을 진행할 거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잘못 알고 계셨던 교육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사라를 교육시키고 아이를 말 잘 듣고 착한 고양이로 만드는 솔루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깨문다라는 거는 보통 어렸을 때는 이갈이 할 때는 본능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대신 깨물어야 될 것과 깨물면 안 되는 것들이 구분이 중요해요. 너 이거 하지 마. 대신에 다른 거 줄게. 약간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이 깨무는 본능적인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장난감이 이렇게 생긴 고무 장난감입니다. 여기다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좋아하는 추루 같은 거를 좀 묻혀놔서 이거는 물어도 되는. 그러니까 보호자님 손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이거를 물려주고 대신 무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걸 핥아먹는 동안 발톱을 깎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오, 바로 잘 들었어요. 손 대신 물어도 되는 장난감에 좋아하는 간식을 넣고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익숙해지는 연습할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물게끔.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발톱을 깎아볼까요? 아니, 알았어, 싫어. 먹는 동안만 할게요. 발 만지는 연습만 할게. 알았어. 이렇게. 끝. 왜요? 신기했어요. 막 물잖아요, 지금. 물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님 손가락을 절대 쓰실 필요는 없다고요. 이거는 평상시에 하루에 2번씩 15분, 15분 아니면은 뭐 3번 정도. 네. 사라 똑똑하네. 똑똑해요. 무는 행동은 고양이의 본능, 올바르게 해소해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사라가 하는 거 보면은 사라는 뭔가를 원하거나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보통 발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발이 먼저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한다던가 그게 안 되면 입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눈을 먼저 마주치고 그다음에 앉아서 차분하게 기다린다. 이거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줄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고? 될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해봤는데 안 돼. 해볼까요? 대신 그리고 아까 보호자님이 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부른다고요? 따요. 따야? 근데 그냥 따야 아니었잖아. 저 따야? 이것도 약간 통일성이 있어야 돼. 통일성이 있어요. 쑥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고양이를 부를 때는 평상시 자기 목소리를 부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약간 한 옥타브 정도를 보통 올려서 부르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저희는 명칭을 사라라고만 할게요. 사라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사라라는 이름을 불러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손을 쓰지 않으면 앉아서 눈을 쳐다보면 아이한테 일단 보상을 해주는 이 해주세요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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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호칭을 통일시킨 뒤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방법도 알려줄 건데요. 그렇죠. 손이 가죠?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사라를 볼 때는 이거 만져주면 안 되지. 만져주면 안 돼. 제가 사라 불러볼게요. 사라. 이러면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치울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네. 붙여줘. 됐다가 좀 밀어낼게요. 그렇지? 사라 이렇게 앉았죠? 그럼 줄게. 학습될 때까지 반복 훈련. 다시 볼게요. 사라. 사라. 쳐다봤죠? 눈 쪽으로 간식을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럼 눈을 보니까 앉아 있어서 하면은 발을 쓰려다가 저는 이렇게 좀 밀게요, 얘를. 이렇게 밀면 됩니다. 이렇게 좀 밀면 돼요. 잠깐만. 거부했어요, 저는. 몸으로 미는 게 중요해요, 보호자님. 네. 안 된다라는 거 거부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앉으면 줄 겁니다, 다시. 이 순간. 타이밍을 계속 보세요, 다시. 가볼게요. 사라, 사라. 다시 한번 이렇게 밀 겁니다. 이렇게 손을 쓰면 올라오면 여기 되면 이제 저는 밀 거예요. 블락킹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다시. 양해 동전하겠죠, 좀. 손을 약간 쓸려다 말이죠. 다시. 무작정 달려들지 않고 고민을 하는 녀석. 사라 했을 때 눈을 보기, 그다음에 앉기. 그래서 발을 안 쓰기. 고민하죠? 몸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발을 안 쓸 겁니다. 이게 학습이 되면. 사라. 고민하죠? 안 하면 네. 다시. 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죠? 사라. 안 썼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 10번 했을 때 8번 이상 성공하면은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아, 내가 앉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쳐다보면 해주는구나. 기다려볼까요? 블락킹을 했을 때 아이가 뭔가 바라고 왔는데 전혀 그걸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면은 고민을 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안 된다는 표현은 손보다 몸으로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 그렇죠. 이러면 줄 거예요. 말을 듣네. 네, 듣죠. 이게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교육이에요. 해주세요 할 때 손을 쓰고 발을 쓰거나 입을 쓰는 애들은 무조건 눈을 쳐다보고 앉게 해서 발을 안 쓰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 맞죠? 네, 해달라고 발 안 쓰죠? 고민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진짜 천재야 우리 고양이. 불러보세요. 뒤에 숨겼다가 해줘. 불러보세요,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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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주세요, 바로. 지금 쳐다봤으니까 주세요.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해주세요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요구하는 방법을 배우면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그간 보호자를 애먹인 밥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잘못되는 발을 썼죠? 그럼 이제 좀 밀 거예요. 블락. 그리고 앉을 거. 자 먹을까요? 선택을 할 거예요. 저거 왜 안 찌? 신기하다. 드세요. 오늘 또 좋은 날이니까. 이상하네. 전 앉지 않는데. 너무 맛있어.
잘했는데. 달려들지 않고 기다려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살아도 배웠으니까요. 이상해요? 네. 갑자기 전화니까? 네. 의젓한데? 의젓이요? 어. 처음 들어본다. 의젓하게 기다린 사라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보상해줘야겠죠? 왠지 더 맛있다. 그동안 넘치는 체력으로 부부의 진을 빼놨던 녀석을 위한 솔루션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종이컵 같은 거 놓으면은 찾아서 꺼내서 먹을 수 있게끔 놀이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배치해놓고 주무셔도 돼요. 집안 곳곳에 먹이 퍼즐이 존재하는 일명 보물찾기 솔루션. 잠들기 전에 간식이 담긴 종이컵을 배치하면 효과 만점이랍니다. 뭐야 앞이 깜깜해. 먹이 퍼즐에 푹 빠진 걸 보니 앞으로는 꿀잠 잘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먹는지 알겠죠? 네. 많이만 준비해달라오.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는 사라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한데 오늘 같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했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서 네.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네,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해서 사라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맞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사라도 너무 오늘 제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사라한테 애기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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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